오셔서 올려주시면 다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을 몰랐네. 자, 이 스케치북이 요만하기 때문에 꽉 차게 그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스케치로 제 상상의 나무를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나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그냥 구조적인 모양들을 알고 있으니까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왜 가운데다 선을 걷느냐? 나무가 실제로 빛을 보면 빛이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지는지. 그런데 일부러 제가 어두운 부분을 하려고 그린 거예요. 그리고 가지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하다가 내가 그리고 싶은 데다가 조금 더 그리자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가시면 되고, 덩어리를 잡은 거예요. 이쪽 이렇게 나무 스케치가 내가 알아보면 돼. 자기 스스로 알아보면 되니까 이렇게 생겼네 구름처럼 굳이 하지 마시고, 스케치를 너무 정확하게 하다 보면 그 안에 채워야 된다라는 심리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도 꼭 가지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되고 조금 떨어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편하게 나무 한 그루가 돼도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다 보면 내가 선연습이 되는 거고, 모든 게 뭘 하나 그려도 다 종합적인 것 같아요. 아, 나무 기초다. 기초가 아니라 평생에도 계속 달라지고 그림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족하는 그림이 되기까지, 그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반사광 아무도 얘기 안 해. 자, 녹색의 나무를 그려볼 거예요. 녹색이니까 밑에다가 다른 색깔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그게 부분이 반사광이고, 반사광을 해줘야지 덩어리감이 살아요. 이렇게 있었어요. 자, 녹색 부분과 밑에 기둥을 이제 밤색 계열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나무가 회색 나무도 있고 또 다른 나무 색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검정빛도 있고. 그래서 꼭 갈색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고유의 색처럼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색깔을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그리고 뭐 이거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개 하면 꽃게 하면 무슨 생각나요? 빨간색. 그죠? 근데 사실은 검은빛이잖아. 삶았을 때. 그게 나도 모르는 색상들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해서 자꾸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게 즐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 그게 저는 좀 즐겁더라고. 내가 바꿔보면서 어떻게 내가 표현해 볼까. 제가 지금 막 투두두두둑 한데 제가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색깔이 아니라 속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속도를 이렇게 했을 때 어디는 많이 뭉쳐있고 물이 보여있고 어디는 슬쩍 가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물을 땡기고 밀고 이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이해가 될 것이고, 처음에는 연보라를 칠했네, 이 색깔을 칠할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거고, 제가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표현을 했을 때 선생님들마다 다 각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해도 선생님들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렇게 궁금한 거는 그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자,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에 할 때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변화라는 게 색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농도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물감을 많이 하는 건 농도가 짙다, 흐리게 하는 것은 묽다, 이렇게 되는 건데, 위에가 지금 스케치가 없는 데다가도 살짝 그렸어요. 잎사귀가 멀리 떨어져 있는 효과를 준 것이고, 햇살을 많이 받는 부분을 연두빛으로 한 거예요. 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덩어리들마다 위쪽 부분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여기까지 하면 다 단계가 똑같아지니까 위쪽 부분만 한 거고요. 이게 녹색 계열이다라고 말은 했는데 노란색 계열로 했죠. 녹색 계열에서도 가장 밝은 부분이 새싹 순처럼 연두빛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거 샘플은 그런데 제가 녹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어때요? 꾹 눌렀어요? 살짝씩 했어요? 살짝 했죠. 밝은 부분을, 연한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살짝 하셔도 되고, 밑에 부분에다가 시작하는 연두빛의 시작은 또 이럴 때는 어때요? 바르는 게 아니라 비비고 있죠. 비비고 사이사이 빈틈이 남았을 때 그것을 유지했을 때 사이에 나무 그리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숨통이라는 말도 했었고, 우연하게 남는 거 일부러 남길 수도 있고 하다 보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림에는 그래서 계획을 한다 해도 계획적인 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리면서 그 우연성을 응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일부러 한 걸 가지고 표현하면서 나아가도 좋고, 근데 이제 수채화가 제일 좋은 게 밀당이라고 했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 그런데 우연찮게 됐을 때 그게 엄청난 쾌감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자, 지금 이 부분들이 연보랏빛처럼 되어 있는 거가 아직 뭐가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 반사광이라는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이건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스타일로서 표현을 하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이대로 하려고 해보는 거는 좋죠. 근데 이게 정답이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고, 지금 초벌, 중벌이라고 했을 때 중간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 나무 가지 기둥을 할 거예요. 원래 우리 나무하고 잎사귀하고 따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색깔이 섞이는 게 엄청 이뻐요. 쭉 밀면서 지금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좋다는 얘기예요. 번졌네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물맛으로 표현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어졌을 때 시원한 맛과 아름다움을 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물감을 쓰실 때도 꼭 풀지 않아도 이렇게 찍혀 있는 상태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 살짝 가지를 그리는데 속에 사이사이 안 보여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붓 조절에 힘 조절을 하는 것들인데 그건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 될 거예요. 이론과 실전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어도. 지금 녹색을 칠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녹색깔을 할까?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가 아니라, 그렇죠. 반사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색 변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흘러가면서 여기다가 조금 더 강한 걸 해볼까? 색깔 찍으면서 할 수도 있고, 땅에다가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하다가 흘러 가면서, 자 여기에다가 양쪽이 똑같으니까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싶네. 그러면 다른 색깔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연보랏빛도 넣고 색깔을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나, 이렇게 물 뿌리면서 또 조화로움을 이어서 만들고. 지금 젖어 있죠? 젖어 있을 때는 수채화가 서로 섞이는 그 어우러짐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조심조심 밝은 데다 쿡 찌르면 어색해지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어두운 부분에다가 이럴 때는 천천히, 이럴 때는 빨리 하면 내가 계획지 않은 부분에 있을 때 어색하면 이제 나중에 수습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찬찬히 하면서 잎사귀를 만들어주고 나무의 수영을 이럴 때 조금씩 만들어줘요. 지금 이 과정을 선생님들 하려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눈으로 봤던 것들이 언젠가 손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어머 이거 그때 선생님이 한 건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왔네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속도를 보시면 돼요. 속도를 보면서 아까는 싹싹싹싹 했고 지금은 천천히 하면서 눌러가면서 지금 빼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점이 될 때도 있고 누르면서 터치가 될 때도 있고 바르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잎사귀 끝에다가 뾰족뾰족하게 되면 이럴 때 침엽수가 되는 거고, 눌렀다가 살짝씩 동그란 형태를 가지면 어떤 떡갈나무 느낌도 될 수도 있고, 그 모양에 따라서 이제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속에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외곽에다가 그 느낌을 넣어주면 된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밑에 부분을 자꾸 하고 있죠. 밝은 부분은 최대한 안 건드리기. 처음에 초벌에 했을 때 밝은 부분은 최대한 유지하고, 자, 이 정도 하고 나서 다시 가지를 그려주는데, 이럴 때는 이제 붓이 너무 뭉툭하면 조금 이제 뾰족하거나 탄력이 있거나 날카로운 붓으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가지가 중간에 쫙 뻗어가면 생선가시처럼 너무 또렷해지는 게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빈틈이 남은 데다가 살짝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움을 유도하는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녹색깔이 섞여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자연의 색들은 어우러지는 색들이 좋으니까. 자, 이 번짐이 되게 이쁘죠. 이 번짐이 너무 이쁜데 일부러 더 줘야 되겠다 하면 일부러 이렇게 물도 조금 칠할 수도 있고, 우리는 수채화를 하고 있으니까 물을 가지고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바닥하고 땅하고 좀 해볼까 하는데 아까 색깔이 붓에 묻어 있으니까 좀 색깔이 나왔죠?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어우러지면 괜찮은 거예요. 자, 밑에다 풀로 할까 흙으로 할까 지금 상태에서 좀 놀아보는 느낌이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게 풀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갈라져도 되고 꾹 눌러서 되고, 붓이 왔다 갔다 밑에서 올렸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휘어지기도 하고 점 찍어도 되고, 자, 군데군데다가 힘을 주기도 하고. 실제 땅 보세요. 오묘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엄청 많이 받은 마음. 여기가 너무 예쁘게 됐다. 흘러가면서 계속 번짐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또 여기서 욕심 또 내보면 살짝씩 닦아내듯이 물방울을 주면 여기는 의도성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둠에서도 하나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연보라빛 이거 너무 괜찮았는데 여기다 좀 넣어봐야 되겠다. 넣어보면서 괜찮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전체적인 색감 자체가 녹색으로 되어 있으며 몇 프로가 어느 정도의 다른 색이 들어가 있어도 그냥 역할로서의 보조적인 거지, 이 나무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녹색 계열이면 녹색에서 조금 포인트 되는 색상을 살짝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녹색깔이 조금 익은 색깔 썼었죠. 다른 때 할 때는 좀 더 싱그러운 색깔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여기도 너무 자연스럽게 번졌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걱정되는 것을 자꾸 내비두세요 하는 의미가 이런 부분에 있어요. 번짐이 이렇게 가는데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이럴 때 지금 녹색깔로 찍어도 상관이 없죠. 붓 끝에다가 물감량을 다 섞지 않아도 붓 끝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을,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나무를 오늘 했지만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사진으로 해서 보내드릴 거고, 영상은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보다 한 단계가 더 들어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가지가 추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세모 모양 느낌을 줬는데 여기서 뿅뿅 그렸어요. 그러면은 그거와 어우러지는 그냥 조금만 있어도 얘가 새로 난 가지처럼 추가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 응용해서 나오는 것들. 여기서도 조금 새싹을 넣었다 그러면은 추가해서 나뭇가지 여기서, 이때는 얇아야 되겠죠? 굵어지지 않게.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계획이 바뀌었을 때 더 어우러질 수도 있고, 여기서 좀 장식적으로 선생님들 보시면 겉에만 하면은 그림에 자유분방함을 줄 수도 있고. 못 치겠다. 손톱이 좋다 그래? 아니, 자,